남자 이큰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선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요한 뉴스란 무엇이냐?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진짜 미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주식이 원래는 시가총액 8위를 마크하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43만 불에서 66만 불로 50% 상승했어요. 이제 이게 이 버크셔 회사가 현재 테슬라와 페이스북의 시총을 넘어서 약 시총 6위를 마크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순위면은 아마존 바로 다음 순위, 테슬라 바로 위의 순위에 랭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레딧이랑 WSB에서 조크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워렌 버핏이 잠시나마 하루 동안 전 세계의 1위 부자를 자랑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지금 장난이 뜨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 알아봐야 됐으니까. 자, 테슬라가 총 마켓캡이 현재 시총이 약 0.981 트릴리언 달러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미친 듯한 가격 상승으로 약 1.005 트릴리언 달러가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A의 시총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사실상 지금 버크셔가 테슬라보다는 큰 회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지분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테슬라가 버크셔보다 더 큰 테슬라가 아니죠. 일론이 테슬라의 지분을 워런 버핏보다 더 많은 지분을 테슬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론이 아직도 전 세계 최대 부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으면 정확하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장이 끝난 후에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잘릴 것 같은 분이 만약에 어디 기관에서 일하신다면 잘릴 것 같은 분이 장이 끝난 후에 After Hour에 3주를 66만 불의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4주의 거래를 넣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주는 제대로 된 가격의 거래가 되고 워낙에 유동성이 없어서 이게 사실 버크셔에서가 유동성이 없는 걸로 유명한 주식이거든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거래량이 300에서 4,000주 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허의 거래를 하면 유동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아지기 마련인데 거기서 누가 한 번에 4주나 주문한 거야. 그래서 한 주는 제대로 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3주는 네, 아우 진짜 너무 불쌍하다. 66만 불, 43만 불짜리를 66만 불에 사면서 정말 커다란 가격을 아마 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줬죠. 네, 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날 수 있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 김에 한번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회사냐?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회사냐?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는 1955년 이전에는 원래는 두 가지 회사가 있었어요. 원래 두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버크셔라는 회사고요. 하나는 이제 해서웨이 매니팩처링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두 가지 회사가 합쳐져서 1955년에 합쳐져서 합병된 이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1962년에 이 회사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이 회사를 결국 경영권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결국에는 그 뛰어난 전략 아래에서 가장 큰 지주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자, 그럼 여러분 지주 회사가 무엇이냐? 이제 지주 회사는 뭐냐면은 회사의 주식들을 그냥 소유만을 목적으로 경영 참여 안 해. 니네들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을 거야. 어우, 멋있어, 워렌 버핏. 멋있어. 자,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소유만을 목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놓고, 뭐, 거기서 나오는 뭐 이득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팜으로써 사실상 그 회사를 가지게 된 주식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이 자 여기에서 했던 방식, 워렌 버핏이 했던 방식을 자 일단 요거 까먹고 얘기를 안 했네. 자 여기서 모회사란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모회사는 너무나 많은 주식을 가져가서 경영진을 바꿀 만큼 많은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산업 분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투자라고만 하실 거예요. 사실상 근데 투자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또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보험이에요.
왜냐? 이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보험을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받으면 그게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받은 보험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자, 여기서 혹시 모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량 계약 해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받은 보험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보험금이 나갈 경우 그런 주식들을 팔아야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자, 왜 장기간 투자를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기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량 계약 해지 사태를 혹은 은행으로 치면은 대량 자산 인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약 해지가 많이 되어서 자산을 파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매각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생명보험 같은 사업이나 뭐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사업을 최대한 매우 적게 하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이나 아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짧은 기간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손해보험 사업 같은 거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험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가장 유명한 기업은 가이코예요. 자동차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보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굉장히 짠 기업으로 유명해요. 생각보다 얘네가 만약에 우리가 가이코에 가입했을 때 보험비는 진짜 적게 나갔는데 그만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기업으로 소문난 곳이 가이코입니다. 그리고 데어리퀸, 듀라셀 배터리, 뭐 프루트 오브 더 룸 여기는 옷 회사고요. 데어리퀸은 뭐 당연히 음식 패스트푸드 회사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다 회사들의 모기업이 지주기업이 바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그 밑에 진짜 쟁쟁한 회사들이 이 큰 엄브렐라, 큰 우산 밑에 많은 큰 회사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쟁쟁한 회사들이 속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들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먹을 수 있게 됐냐?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냐? 그냥 얘네는 간단하게 옷 같은 거 만드는 섬유 제조 만드는 회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지주 회사가 될 수 있었냐? 왜냐하면은 이 천재적인 워렌 버핏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버크셔가 썼던 전략은 힘들었던, 다쳤던, 순간적으로 주가의 폭락을 겪었던 그런 회사들을 위험한 회사를 구입한 후에 돈으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심폐소생시켜서 다시 멀쩡한 사람, 멀쩡한 회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신의 회사에 속하게 만드는 이 천재적인 전략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이 Fruit of the Loom이라는 회사가 옷 회사인데 2002년에 97% 값어치가 폭락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폭락했었는데 자 이때 이만큼 떨어진 회사를 오케이 나 워렌 버핏이야 나 돈 많아 버크셔 해서웨이 835 밀리언 달러 넣어준다. 내가 네 심폐공급 심폐소생 시켜준다. 너 내가 사람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 Fruit of the Loom이라는 회사를 매입을 한 후 심폐소생시켜서 다시 멀쩡한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알아볼게요. 이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었나 어떻게 4주만 실수로 구입했는데 4주만 내가 4주만 이렇게 실수로 구입했는데 어떻게 3주가 50% 이상이나 상승된 가격에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었나? 자, 버크셔의 프리플롯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주식은 1밀리언 이하요. 1밀리언 100만 주 이하입니다. 왜냐면 버크셔는 스플릿을 안 하는 거로 정말 유명한 회사예요. 정말 스플릿을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고 그런 것 덕분에 현재 전체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가 1.5 밀리언 150만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되는 주식들은 100만 개 이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거래량이 하루 동안 거래되는 거래량이 400에서 3000개 이하 400에서 3000개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낮은 거거든요. 우리 한번 테슬라 한번 보고 갑시다. 테슬라는 자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27 밀리언이에요.
2,700만이야, 2,700만. 근데 버크셔는 하루 거래량이 보통 400에서 3,000개 수준이에요. 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마 애프터 아워에 버크셔가 살 때, 아니 하루에 400개, 3,000개 거래밖에 안 되는 양인데 애프터 아워에 장 마감 후에 진짜 얼마나 유동성이 적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실수로 4개를 샀는데 그래서 한 개만 제대로 거래가 들어가고 나머지 3개는 어떤 사람이 아이 걸려라 걸려라 하고 걸어놓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걸어놨는데 어떤 인턴분이라고 할게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아마 인턴에 가까운 실수가 아닐까. 인턴들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실수로 클릭을 잘못하셔서 아마 4개를 구입하게 됐고 정말 기본적인 실수인데 그래서 3개가 정말 약 24만 불, 23만 불 더 비싼 가격에 어떤 분이 매입하시게 됐다. 정확하게 뉴스는 안 떴어요. 정확하게 뉴스는 안 떴는데 네, 위불 거래 차트를 보시거나 어떤 거래량을 체크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 보시면은 애프터아워에 거래된 양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동성이 없는 주식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하루 66 밀리언 달러죠.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BRKA. 자, 66만 1,504불에 마감하면서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시총을 마크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와, 아마존 바로 다음 순위. 내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으니까. 아무튼 좀 그래도 웃픈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이 영상을 제작했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큰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사남이었고요. 꼭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만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밌는 정보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 여러분들의 유익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와서 커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코멘트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여태까지 고품격 유튜브 방송 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